네, 찾아라 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C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언행일치고요. 유안타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요. 또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C 탄력받으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 넘게 오르면서 2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탄력을 많이 반납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오늘 어떤 리포트 내용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SKC 투자 자금 조달 발표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SKC는 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이 2차 전지와 친환경 소재 육성에 쓸 수 있는 자금 1.5조 원을 조달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자금 조달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건데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향후 성장 재원 마련 계획의 상당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 침해 제한, 단기적 SK넥실리스 상장 미고려와 유상증자 가능성 일축 등이 현실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다음 바로 다음 단락 넘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존 발표했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 자금 조달이 또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동박 사업의 짧은 투자 회수 기간과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말레이시안 플랜트의 완공 및 가동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내부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자체 조달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 확대를 고려할 경우 자금 조달 가이던스가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와의 약속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점진적인 추가 상향을 조정을 하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이 있을지도 리포트에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 늘어나는 세계 배터리 수요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기차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이 동박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박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데요. 바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가 추정한 세계 의위향 동박 수요는 올해 28.4만 톤에서 2025년에는 100.7만 톤까지 증가해 약 3.5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배터리 수요가 올해 330기가와트에서 2025년에는 1.4테라와트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 판매 확대로 인해서 동박 시장도 2025년에 100.7만 톤을 달성하고 2030년에는 추가로 2.8배 정도 더 증가해서 282만 톤을 달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SKC의 세계 시장 목표 점유율이 25%인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2030년까지는 70만 톤 이상의 동박 생산 능력이 필요해서 증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내 정읍 공장에는 증설 여유 부지가 없지만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여유 부지를 고려해서 10만 톤 규모의 추가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각국의 공격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동박 사업의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현재 자금 조달 리스크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투자자들과의 이런 신뢰성도 회복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한 동박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재료들을 짚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상향이 조정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어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님과 함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 SKC에서는 투자 자금 관련한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및 친환경 소재 육성 관련해서 투자 자금을 받겠다, 투자 자금 조달 관련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또 말레이시아 플랜트 완공, 이런 소식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지금 상당히 저는 이천지 관련된 쪽에서 특히 동박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캐파 증설에 관련된 부분이 이차전지 섹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즘 모멘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그 폴란드 동박 플랜트 건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유럽 배터리 신증설 확대를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유럽 지역의 동박 총 생산 능력을 10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향 배터리 수주가 상당히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 또 산업은행이 이제 2차 전지 또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조 5천억을 좀 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24일 날 좀 맺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뭐 2차 전지 친환경 신소재 사업 관련된 경쟁력을 좀 키우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관련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박을 좀 자랑하고 있지만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의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 좀 시가총액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박 생산 능력이 2025년에 25만 톤임을 좀 고려한다 하더라도 동박 가치만 계산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월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어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좀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 한 25만 원까지 보시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신다면 18만원에서 20만 원대 좀 밴드를 좀 설정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16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과 뭐 기존에 매수하고 계셨던 분들께 이런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찾아라 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